지금 어떻게 방송 잘 나와요? 예. 방송 잘 나오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자, 제가 오늘 그 민주당사 앞에 가서 약속대로, 제가 이렇게 약속한 대로, 그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예, 빵냐님, 개미처럼 살자님, 감사하고요. 자, 또 어게이모님, 바라만 부하님도 또 감사드리고. 네. 뭐 동네 아줌마 하나가 머리를 깎는다고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뭐 정치인들이 정말로 개혁에 뭐 결단을 하겠습니까? 들은 척도 안 할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127명의 국회의원 중에 적어도 한두 명은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 또 많은 이제 범야당 지지자들이 있는데 그분들 많은 수가 저게 망치부인이 저게 쇼하는 거다. 지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이라 민주당 살리려고 쇼하는 거다. 라고 저를 비난하더라도 그 야당 지지자들 중에 한두 명은 그래도 망치부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민주당사 앞에 가서 그 삭발식을 거행했습니다. 네, 그 머리카락이 떨어져서 주변을 어지럽힐까봐 머리카락을 이렇게 주워서 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오기도 했고요. 꽤 무겁네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니까. 네, 머리 한번 만져봐. 되게 신기해. 처음엔 까칠까칠하지. 근데 누르면 되게 폭신폭신하다. 눌러봐. 군인 같아. 군인 같아. 우리 딸 엄마 삭발하는 거 아까 봤다며. 응. 볼 때 느낌이 어땠어? 솔직하게. 혼자서 울었지? 울었다! 그럴 줄 알았어. 울어놓고 하나도 안 운 척하면서 막 이렇게 귀엽게 전화 받았어? 왜? 엄마가 영민이 울은 것 때문에 속상할까봐? 넌 울어도 예뻐. 이거 우리 딸. 엄마가 너무 거칠게 살아서 힘들지? 친구들이 엄마 머리 깎은 것 때문에 놀리면 어떡하지? 정말 오늘 친구들이 놀자고 그랬는데 안 놀았어? 내일 놀기로 했어. 내일 놀기로 했어? 오늘은 내가 양심상 엄마 삭발하는 거 봐줘야 된다고 내가 오늘 못 논다고 했고 내일 놀기로 했어. 내일 놀기로 했어? 아이고 의젓해라. 엄마 삭발한 거 딱 보니까 느낌이 어때? 뭐 생각보다 괜찮네. 그렇게 이상하진 않네. 근데 진짜 엄마 두상 실제로 보니까 되게 충격적이다. 엄마 두상이 충격적이야? 이렇게 납작한지 몰랐어. 그래서 나도 삭발하고 싶지가 않았어. 진짜 이거 누가 돌멩이로 누른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이거. 태어났을 때 누가 뒤에서 머리 눌렀지?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야. 이거 진짜. 원래 가야 미인들이 이래.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끌린 거야. 자 여러분, 네, 우리 딸내미가요, 굉장히 멋있어요. 강아지 잘 봐줘님 감사합니다. 되게 애가 쿨해. 내가 봐도 쿨하고 멋있어. 예. 제가 지금 눈이 좀 얼룩얼룩해서 잘 안 보이는데, 네. 망치 부인이 왜 삭발했느냐. 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뭐 윤석열, 박형철, 권은희처럼 진실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검사들은, 검사나 경찰들은 보복 인사를 당하고
그 국정원 범죄 축소 은폐 외압을 행사했던 이진환 같은 사람은 여러 명의 여기자를 집단 성추행을 하고도 자리를 보전하고, 그리고 이 지난 대선에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해서 징역형에 처해져야 하는 권영세, 김무성 같은 사람들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국정원 범죄가 드러나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노무현이 NLL을 팔아먹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남재준이 여전히 국정원장을 하고 있고, 오늘도 심리전담반은 해체되지 않은 상태로, 예, 지금도 이 각도 마음에 들어. 이거 이뻐. 까칠까칠해. 머리가 되게 많이 묻었어. 그래? 녹화하자. 방폭해줘서 고마워요. 녹화 안 했는데 알게 됐어. 예. 자, 녹화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입니다. 해피트리님을 비롯해서 오늘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여의도에 나가서, 네. 여의도에 나가서 그 머리를 깎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와서 마무리 방송을 하는데, 이게 방폭이 안 되면 벌써 끝냈을 거야. 방폭을 안 시켰으면 내가 이 방송을 끝냈을 텐데 자꾸 방폭을 시키니까 못 끝내는 거야. 아까 그것도 녹화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왜 자꾸 방폭을 시켜. 자, 어쩔 수 없이 오늘 그러면 저기 자꾸 방폭 된 김에 방송 계속해. 내가 이거 머리가 이게 등허리가 따끔거려가지고 내가 이거 한 10분만 하고 끝낼라 그랬는데 이거 자꾸 방폭을 시키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잖아. 오늘 방폭이 총 몇 번이었죠? 15번? 예. 민구 우기님 감사합니다. 아빠한테 전화 왔어. 아빠? 여보세요? 도착했어. 우리 안 간대. 갔어. 네. 예. 오늘 방폭이 한 20번? 20번 가까이 됐죠? 네. 그만큼 이 방송에 대해서 긴장했다는 건가 봐. 근데 진짜 머리 깎기가 더 이쁜 것 같아. 이거 이뻐. 계속 깎고 지낼까? 농담입니다. 네. 얼굴이 작아 보여. 그지? 예,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얼굴 작아 보여. 뭐 선물해주신 님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카메라 각도 때문에 멀리 있어서 누가 선물했는지 몰라. 미안합니다. 예. 더 젊어 보이죠? 그죠? 예. 지금 이제 이 머리 깎은 게, 우리 딸이 그런데 지금 머리 깎은 게, 예. 훨씬 낫다. 지금 생각보다 더 이쁘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 이 핑계를 앞으로 더 안 씻을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오면서 그 생각이 난 거야. 야, 이제 머리 안 감아도 된다니까 너무 신난 거야. 세수는 해야 되잖아. 세수할 때 같이 해.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 세수는 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진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머리 깎으면서 아싸 이제 머리 안 감아도 된다 이 생각만 했지 세수는 해야 된다는 거를 몰랐어요. 네, 자 좌우지간 제가 이제 오늘 왜 머리를 깎았는지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끝내려는데 아까 그 방폭한 놈 새끼 너 때문에 임마 더 늘어난 거야. 처음부터 다시 할게. 처음부터 다시. 망치 부인이 아프리카에서 그 시사 방송을 시작한 건 2007년 1월 17일이었죠. 그때 김근태 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시작했고 저는 그때 김근태라는 한 개인 정치인이 어떤 그 말을 하면 언론이 그 사람의 말을 왜곡을 하는 거야. 김근태 의원의 말을 자꾸 왜곡을 하고 그 당시에 막 김한길 이런 사람이 김근태 의원의 이야기를 막 왜곡하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때 방송국을 만들어서 정말 이런 뜻으로 한 얘기다. 이걸 재밌게 설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김근태 방송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정말 김근태 의원을 나는 김근태 의원이 대통령이 될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김근태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길 바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 뜻을 풀이해주면서 이 방송을 하리라. 근데 안타깝게도 김근태 의원은 2007년 6월 12일에 그만 대선 후보 포기 선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야권 후보가 열 몇 명이었어. 야권 대선 후보가 6월 달까지 2007년 12월이 선거인데 그 2007년 6월 12일까지 대통령 후보라고 얘기되는 사람이 열댓 명이었어요. 열 몇 명? 그래서 이 야권 후보의 어떤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면서 내려봐. 화면 정말 채팅을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김근태 의장이 이제 2007년 6월 12일에 그만두고 그때부터 망치부인방이라고 방송국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저의 개인 방송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포기하면 안 된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고 그랬었어요. 막 망치부인녀나 왜 아프리카에 와서 시사질이냐 뭐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얼굴을 내놓고 방송하는 사람 몇 명 있지도 않은데다가 얼굴 내놓고 방송하는 게 시사니까 애들이 막 환장을 하는 거야. 막 욕하느라고. 그 욕을 무던히 먹으면서 1년을 버티다가 2007년 11월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방송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달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안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그때 이 4대강 사업을 계속 할 것 같더라고 이명박이. 그래서 4대강 사업 막기 위해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2008년 2월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방송을 쭉 하면서 제가 2008년에는 미국산 소고기 반대운동, 2009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그 실질적 배후를 밝혀라 이런 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상황을 만들었던 이명박과 조선일보와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방송을 진행을 했죠. 2010년에는 천안함 방송 그리고 연평도 방송을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나온 모든 뉴스들을 같이 보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2011년에는 박원순 시장 선거에 박원순 시장 저 정도는 뭐 너무 그렇지 않아? 방금 나 못생겼다고 그래서 욱해서 블랙 추가할 뻔했어. 너 왜 우리 딸한테 못생겼다 그랬어? 너 블랙이야. 하여튼 그래서 제가 2011년 박원순 시장 선거 때까지 제가 방송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개인 방송,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서는 뭐라 그러나 독자적인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낙곰수가 생기고 많은 팟캐스트들이 생기면서 저의 방송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맨날 똑같은 그런 방송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2012년 대선 때 제가 이제 뭐 빨개진다. 문재인 후보 지지 활동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 억하심정을 받아서 제가 그 구치소에 잡혀가기까지 하잖아요. 예. 그렇게 돼서 2013년 2월 8일까지 잡혀있다가 나와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잡아가더니 대선 끝나니까 허위사실 아니라고 풀어주고 그렇게 이제 제가 돌아와서 다시 우리 뭐 국민들이 막
속상하다 막 이럴 때 그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방송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과 이 민주당과 이 범야권에게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여전히 저의 주장은 범야권이나 민주당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1년까지는 참 그래도 말들을 잘 들어주더니 2011년 그 박원순 시장 딱 선거 끝난 다음부터 오질나게 내 말 안 듣더라고. 그러더니 2012년 총선 깨지고 2012년 대선 깨지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국정원 싸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머리를 깎은 이유는 이렇게 윤석열, 박형철, 권은희처럼 국민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직을 걸고 진실을 밝혔던 공무원들은 보복 인사를 당하고 여기자들을 집단 성추행한 이진한 검사 같은 사람은 자리 보전을 하고 지난 대선 때 노무현이 NL을 포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거짓 선거운동 이건 허위사실 유포로 후보 비방이에요. 그러면 징역형에 처해져야 돼요. 내가 가봐서 하는데 징역 이게 몇 번이야 이제. 오늘 기록 한번 세우자. 오늘 지금 기록이 몇 번째예요? 20번 채웠나? 오늘 제가 그 벙어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까지만이야.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오늘까지만 제가 못 본 척 해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원칙적으로. 네,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까 딱 끊긴 부분이 그거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후보를 비방했던 권영세, 김무성은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달에는 그 내용을 똑같이 공개하면서 국정원 범죄에 대한 국민 비난 여론을 물타기 하려고 했었던 남재준 국정원장 역시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여전히 국정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열받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단의 원인, 이명박입니다. 지금 온 국민은 이명박이 저지른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인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이는 저는 안녕합니다 이러면서 크리스마스 때 트윗을 하고 그 자전거 도로를 역주행하고 그러면서 막 사진 찍어서 또 트위터에다 올리고 그리고 또 이거 뭡니까 황제 테니스를 즐기러 다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국민들을 정말 약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읽은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자신이 그 지난 대선 부정선거에 정말로 어떤 그 혜택을 보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면 왜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과 그 일당들 지난 대선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걸까? 처벌은커녕 그 국민이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분신을 해도 말이에요. 분신을 해도 옷 새로 지어입고 패션쇼하러 해외여행만 다니고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러면서 지난 그 대선 부정을 밝혀냈던 윤석열, 박형철 이런 검사 그다음 권은희 수사과장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보복 인사를 당한 거죠.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된 데는 누구 탓도 있다. 원래 박근혜 이명박은 그런 사람이라고 쳐.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지난 대선 부정에 연루되지 않고 정말 무고하다면 이명박과 국정원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뭘 하고 있어요? 국정원에 면죄부 주고 이명박은 아예 수사할 의사가 없죠. 그건 뭡니까? 자기 스스로도 지난 대선 부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2012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회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니?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지만,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그 당시까지 경찰이나 누구도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공식 발표한 내용이 없어요. 그 당시에 경찰에서는 김용판의 지휘하에 국정원 여직원의 범죄 증거를 지우고 있었어요.
범죄 증거를 지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박근혜는 어떻게 알고, 김용판의 지휘로 범죄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상황을 박근혜는 어떻게 알았을까? 경찰이 어떤 증거,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박근혜는 지난 대선 부정, 이명박이 주도하고 이 원세훈이 주연을 했던, 이명박 제작, 원세훈 주연, 그리고 국가수 조연이, 국방부, 사이버사가 조연을 했던 지난 대선 부정의 여우주연으로 떠오르게 되는 장면이 바로 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바로 그 발언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경찰에서 뒤늦게 밤 11시에 갑자기 허위 보고를 하죠.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없었다. 나중에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미 그때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을 발견했다가 삭제하고 있는 도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박근혜와 박근혜 선거 캠프는 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거는요, 선거법상 허위 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징역형에 처해질 만한 당선이 무효가 될 만한 범죄 행위입니다. 김무성, 권영세 등은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문재인을 비방한 이 또한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 법을 어긴 범죄자들이 모여서 지가 곧 국가다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를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반성하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 정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되는 게, 압박해서 이끌어내야 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야당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보당들은 진보당들대로 지금 진보당은 이석기 사태로 빨갱이 사냥에 먹잇감이 되어 있고, 사냥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메이저 언론에서 다뤄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신당 장사를 재벌 언론들은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큰 죄는 누구에게 있느냐? 민주당입니다. 국민들이 127석을 몰아줬을 때는, 127석이라는 의석을 몰아줬을 때는 너네 옛날에 76석이라서 한나라당 못 막았다고 그랬으니 127석에 야권 합쳐서 130석만 갖고라도 한나라당을 막아봐라. 그렇게 국민들이 뽑아준 거거든요. 왜? 한나라당은 옛날에 110석일 때 110석이었나 121석이었나 그런 수준으로도요 152석의 열린우리당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127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도 지금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편법 그리고 이 부당한 보복 인사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없어. 국민 70%가 국정원 범죄 특검하라고 국민 70%가 국정원 범죄 특검하라고 의견을 모아줬는데 야당 대표란 사람이 가서 밥 얻어먹고 무마해주고 왔어요. 그게 지금 김한길 체제야. 이 김한길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기보다 지지자들과 소통하기보다 종편, 새누리, 박근혜 대통령하고만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야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야당의 역할은 여당을 견제해서 여당이 국민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게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한길 대표는 그 민주당 내부의 지도부의 이 무능함을 비판하는 의원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한구령을 내려놓고 자기가 곧 당이다. 박근혜하고 뭐가 다릅니까? 박근혜가 곧 국가다라는 새누리당과 김한길이 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김한길 대표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김한길 지도부는요, 이 민주당 지지율을 아주 민주당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성도 없이. 오늘 망치 부인이, 그래서 오늘 망치 부인이 민주당사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김한길 지도부 사퇴, 김한길 지도부 총사퇴와 민주당 내 비대위 구성, 그리고 범야권, 범국민 대책협의회를, 범야권이 함께 모여서 독재 부활 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책본부를 구성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제가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기다릴 거예요. 민주당 127명의 의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설날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래서 정말 이 어린아이가 협박당하는 이 대한민국, 이거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일주일만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민주당에서 그 의원들이 뭔가 새로 개혁하려는 또는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저는 2월 1일부터 127명의 국민 삭발단을 모집할 겁니다. 127명의 국민 삭발단을 모아서 2월달 내내 민주당사 앞에서 삭발을 할 거예요. 예, 내가 오늘 1명이 했으니 다음에 우리가 갈 땐 2명이 할 겁니다. 그 다음 날은 4명이 할 거고요. 그 다음 날은 8명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7명의 국민 삭발단이 삭발을 했는데도 민주당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1270명을 모아서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물러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것이고요. 민주당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는다라면 민주당 의원들 전체 책임을 2016년 총선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망치 부인이 삭발한 이유, 그리고 삭발하고 돌아와서 정리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딸이 그 망치 부인이 삭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사랑해요, 망치 부인 화이팅! 이라는 채팅을 했다는 것을 제가 우리 매니저들이 스샷 뜬 거를 보내줘서 봤어요. 제가 제 딸을 압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글을 쓸 때 이 아이가 웃으면서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니까요. 우리 딸이 그 글을 쓸 때 많이 마음이 아프고 많이 괴로웠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딸이 응원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글을 썼을 거라는 걸 엄마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딸이 애기처럼 귀여운 목소리로 엄마 머리 깎으니까 더 이뻐 라고 농담을 던질 때 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딸에게 엄마는 이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줄 거다. 왜? 내 딸이 나처럼 딸을 낳았을 때 그 딸을 위해서 삭발하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요. 이 일은 내 대에서 끝낼 겁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이런 대한민국 바로 잡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내 아이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내 딸이 삭발하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요. 이게 오늘 망치 부인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비고님, 저기 좀 보내주세요. 여비고님 저한테 오늘 녹화한 영상들 제가 오고 가면서 얘기한 거나 이런 거 녹화하신 게 혹시 있다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재방송으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주제곡이에요. 그래 나는 486이다. 지금은 486이죠? 오늘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추천해주신 4253분의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20번의 방폭을 싸워 이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란한 6월은 어디로 갔을까? 더 이상 욕하지 마라, 더 이상 욕되지 마라.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그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486이란 그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숙이며 살아왔는데 그 누가 더럽히는가, 그 누가 이용하는가. 지키며 살아온 그대 가슴에 못지를 않은가. 이 땅의 소시민으로 그래 한낱 가수로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고 있지만 잊혀진 삶의 노래와 내 동댕이 쳐진 깃발 속에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